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사 하나를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증시에 돌아온 개미들 대기 자금이 60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예탁금이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아 6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개미들의 국장 귀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면은 한동안 50조 원에 이제 정체되어 있었다가 이제 60조 원에 이제 거의 다다른 상태인데요. 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 예탁금이 당연히 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 예탁금 증가는 필요한 일이지만 개인들이 은행에서 옮겨온 자금을 매수할 수 있도록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 뒤에 꼭 하락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승만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개인들은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 옮겨온 돈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여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또 조정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마련한 돈을 주식을 사는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탁금 증가, 돌아온 개미 기사가 이제 노출되면서 갭 상승 후 고가에서부터 하락한 채 음봉 마감 한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월 옵션 만기가 이틀 남은 날인데 이제 끝났고 내일이면 이제 하루 남았고요. 야간 선물은 화요일 장 개장 전 기준으로 야간 선물 1.07% 상승 강세 마감했고 갭 상승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2% 갭 상승 출발 후 고가 대비 5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하루에 진폭이 상당히 크죠. 하루에 진폭이 막 10포인트를 넘나들고 오늘도 고가에서부터 5포인트 넘게 움직이는 등 상당히 진폭이 큰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성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만 잠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일시적으로. 이따가 그거는 살펴보겠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100만 주 매입 신청, 우선주는 14만 주 매입 신청을 했고 2시 54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981억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날로 체크되었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4,971억 매도하면서 정규장 종가 1,452.5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야간에도 추가 하락하며 1,45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CES 2025가 시작되었죠. 자, 시작되는 상태에서 지금 나스닥의 위치를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현재 CES 2025가 시작되는 기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음봉으로 눌렀던 자리를 위로 막고 그 다음에 하단에 중요한 기점 자리에서 또 터닝을 한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빗각 추세에 딱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래에서 연결된 추세와 또 연결이 되면서 크로스 자리에서 언더에서 딱 멈췄죠. 그러니까 이 음봉의 기운을 넘어서야지 고가 돌파하고 다시 이 추세를 살려서 이동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췄으니까 CS 시작 이후에도 더 진행될 수 있을지 요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하루 이틀이면 사실 이번 주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번 주에 또 특히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 금요일까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지 결국엔 끝내 막히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가 앞으로 추가 상승세냐 아니면 이 기운이 여기 음봉으로 떨어진 기운이 점점 차익 매물의 진행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CES 시작되면서 나스닥 중요 자리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매수세가 재료 소멸로 청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건너뛰어서 올려버리면 아직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나스닥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도 버블은 사실 풍선은 이렇게 계속 공기를 불면 공기를 넣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음봉을 양으로 덮어내면서 훨씬 더 강한
장세를 더 연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점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꼭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가오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화해야 될 시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고용 보고서를 앞둔 시기에 넘어야 될 요 지점부터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트리거, 그다음에 시그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섣불리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이제 확인되는 사항들 그리고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수출입 동향 지수 발표 있고 졸트 보고서 공개가 됩니다. 자, 장 초반 우리 장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 값이 떨어진 풋옵션 갭 상승을 1% 이상 했으니까 풋옵션은 일단 크게 떨어져서 출발을 했겠죠. 이제 남은 만기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풋옵션을 개인들은 매수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보시면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개인은 아침부터 이렇게 10억 이상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개인 파란선 풋옵션 아침부터 10억 이상 들어왔죠. 일단 주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더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후 2시 되기 전에 이제 풋매도 콜매도 모두 양매도로 갑자기 진행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개인은 이렇게 장초반 값이 떨어진 풋옵션을 매수하고 그러나 어차피 개인은 승산이 없는 1월 만기기에 뭐 손실을 축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손실을 본 게 많아가지고 기실한 손실금 때문에 쉽게 현재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어떠한 상태로도 수익을 크게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 수는 있죠. 새롭게 포지션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을 노린다면은 새로 큰 베팅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콜 매수 베팅을 막 잔뜩 한다든지 풋 매수 베팅을 잔뜩 해가지고 뭐 상승 혹은 하방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그동안의 손실금을 만회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상승 베팅된 외국인의 청산, 그동안 외국인들은 양매도 베팅을 하다가 양매도를 하다가 풋 쪽으로 이동하는 척을 했었죠. 계속 설명드렸던 거 반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양매도 베팅을 해오다가 자 여기 목요일에 풋 쪽으로 이동하는 척을 했다가 금요일 아침에 아 거기 아니야 나는 콜로 갈게 라고 하면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콜 방향으로 포지션을 풀어버린 거죠. 콜 매수로 덮어내면서 풀어서 양매도에서 상승 전환이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베팅된 외국인이 목표치가 어디였죠?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여기 터닝할 때 만들어낸 최적점 최적 포지션이 어디였다고요? 333에서 336 사이가 가장 합리적인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까지 물론 수정되면서 왔겠지만 그 자리까지 결국에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배팅된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은 외국인들은 이제 만기를 이틀밖에 안 남이고 이제는 만기 하루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청산을 하고 싶겠죠. 청산을 해야 끝이 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결제까지 그냥 쭉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또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이제 하면서 어디에서 이 청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바로 변동 포인트가 되고 변동 포인트를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침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도 해드렸고요. 정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개인은 콜풋 모두 양매도로 마지막에는 바뀌었죠. 이렇게. 이거는 풋옵션이고 풋옵션 매수를 하다가 풋매도로 바뀐 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콜옵션도 체크를 해보면은 자 콜옵션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매도로 출발했었죠. 처음에는 매도로 출발하다가 그 CES 기조연설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개인들은 콜 매수까지도 늘어나다가 갑자기 다시 또 추락하면서 콜 매도 포지션으로 끝났습니다. 즉 오늘 콜풋 매수를 다 하다가 양매수로 전환됐다가 양매도로 마감을 한 거예요. 16억씩 나란히 양매도 마감을 했죠. 개인들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옵션 만기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옵션을 양매도했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변동성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후장에 개인은 콜풋 모두 양매도로 급격히 전환된 채 마무리했다라는 거, 변동성 축소 마무리를 원하는 개인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전일 오버나이트 했던 330 왕개미 콜은 그 전날 전일 야간 거래도 330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해당 자리 콜 매도가 많이 잡히기에 콜옵션 쪽으로 이제 갭상승의 콜옵션으로 수익을 보고 나간 것으로 그냥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의 수급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330에 대해서는 그냥 나간 것으로 그냥 저는 보고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330에 대해서 그냥 오늘 장 초반에 매도가 많이 잡히길래 원래 왕개미가 들어오는 목적은 여기서 왕개미가 콜로 들어올 때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콜 옵션으로 미끼를 개인 포지션으로 던지니까 외국인은 그 미끼를 물고 하락을 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하방 배팅을 먼저 설계해두고 미끼를 던지면 하방이 진행되면서 미리 베팅됐던 이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보는 과정, 이 이번에 요즘 왕개미가 생각하는 그런 매매인데, 미끼를 물지 않고 그냥 미끼 자체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갭이 떴기 때문에 330 콜옵션 자체가 올라가면서, 여기 330 콜 차트를 보시면, 330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갭이 떠서 전일 왕개미가 베팅한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걸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하방 배팅된 것은 손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익을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차익만 챙기면 되니까요.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시장 방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에너지원은 외국인 선물 고가 대비해서 빠졌던 거. 자, 외국인 선물 보시면, 자, 요게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했죠. 아침에 외국인 선물 매수 달리고 계속 빠졌던 것. 시장은 어떻게 됐죠? 오늘 시장은 아침에 고가 달리고 외국인 선물 빠지는 대로 쭉 흘러내리면서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미니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니 선물, 자, 미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어떻게 됐어요? 아침부터 제로부터 하루 종일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 마지막에는 뭐 살짝 꼬리를 달았지만 1000억 매도 넘어갔다가 980억 매도로 끝났지만 거의 큰 차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 매도가 시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식으로 에너지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종가로는 풋옵션만 매수한 채 끝났습니다. 그것도 꽤나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가 종가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과 종가 베팅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나오는 최종 금융투자의 이 풋옵션 베팅이 이렇게 큰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날 혹은 그날 밤 혹은 다다음날 정도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계엄령이 있었을 때에도 그날 종가에 금융투자가 100억 원 가까운 대량 100억 원 전후에 대량 풋옵션 베팅이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꽤나 다음날 급락을 할 만한 소지가 있을 때 금융투자는 대거 숏배팅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꺾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 후반에 개인의 옵션 양매도 정도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장 후반에 오후장 1시 반 넘어서 양매도 포지션을 보인 시점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더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되는 방향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이 양매도를 하면 변동성이 더 생기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날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버나이트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혹은 내일 모레 만기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오늘만큼은 프로그램 비차익이 오늘 하루 종일 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같은 방향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은 시장에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세팅된 값대로 그냥 차곡차곡 밑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역방향 진행 중인 상태였죠. 오늘은 이게 시장의 순방향이라면 역방향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은 이런 경우 다시 이 매수를 매도로 돌리는 날에 시장에 가볍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방 변동성을 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오늘 CES 2025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변동성 생길까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진행되면서 SK 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했었죠.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갭 상승 시작해가지고 20만 6,500원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밀리는 시점이 딱 그 CES 기조연설이 시작될 때쯤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 파동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행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그동안 CS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좀 세게 하기도 했죠. 특히 전날에는 다른 종목 같으면 거의 상한가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10%나 올라왔다라는 것은. 네, 그러면서 이제 고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재료 소멸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점 하향 돌파 후 음봉 마감을 했었고요.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8시 41분경에 항상 올려드리는 파생반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오늘 1차 저항 336.5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한 쪽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시작하면서 고가에서부터 떨어지는 수급이었죠. 물론 프로그램은 양매수를 보이긴 했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개인들은 물론 고가에서 풋옵션을 사면서 사실상 조금 더 가도 시장이 아니죠. 조금 더 상승을 시켜도 될 정도로 움직였으나, 그래서 그게 장 초반에 이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1차 저항에서 한번 저항을 받은 거죠. 근데 저항받고 내려오니까 수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0.25포인트 차이가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날 고가와 그날 저가를 일단 라인을 그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풀어갔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죠. 어쨌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두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는 시간, 라이브 방송의 말미에 항상 이런 트레이딩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는 나머지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 마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마지막에 주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날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을 잡고 봅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자, 고가 돌파와 저가 이탈, 내가 방향을 어디로 갈지 뚜렷하게 알 수 없을 때 일단 기준을 잡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내가 이 고가를 돌파를 하면은 이 고가 자체를 다시 커트라인으로 잡고, 안착 포인트로 잡고, 지지 포인트로 잡고 매수를 접근할 수 있겠다. 분할로 접근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 이탈 포인트를 잡고 보면은 내가 이탈한 자리에서 이탈했으니까 이제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대신에 내가 후퇴할 수 있는 게 정해지잖아요. 손절 컷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이탈됐던 자리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제 커트라인을 잡으면 되죠.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와 이탈 매매는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잡고 본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은 당일 아침에 보인 저점과 고점을 놓고 보자 해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포인트를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가 저항으로 막히고 오늘 추가 하락이 있었던 거죠. 손실은 제한되면서 수익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차트 체크를 해봤고요. 아침 저가 333.5 흐름 판단 기준 잡았고, 1차 지지 라인은 사실 고 이탈되고 나서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여기서 살짝 주춤거린 건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자리가 뚫리면서 이동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차피 수급이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이 빠지고 있었고요. 미니 선물 매도가 증가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양매도, 옵션 양매도로 자리 잡고 선물은 매수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오늘만큼은 추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 미착이 올라오는 것은 오늘 시장의 방향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이제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금요일 장까지 이 터닝했던
포인트를 파악하고 금요일에 333에서 336까지 올라오면서 최적 포지션을 만드는 거. 최적 포지션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이제 손익분기상으로 분석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1월 만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마무리 중인 1월 만기에서 누적 손익분기 업데이트를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D-1로 볼게요. 1. 이제 내일이면은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금요일 삼각 수렴 구간에서 터닝한 뒤 손익분기 분석상 가장 합리적인 위치는 333에서 336이었고 오늘부로 해당 지점을 찍으며 이제 청산하며 마무리 지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개인은 모두 손실로 따돌렸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적당히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금융투자는 오늘 풋옵션 매수 베팅을 강하게 하면서 조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풋옵션을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풋옵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손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오히려 더 다급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베팅을 크게 하면서.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외국인은 상방 베팅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방 베팅을 외국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익분기가 자, 이걸 이렇게 당겨서 잠시만요. 이렇게 당겨서 여기 놓고 보면은 자 외국인은 상방 배팅이 되어 있고 기실현 수익이 이미 많습니다. 기실현 수익이 많아가지고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317.5 이상이면 그냥 기실현 수익까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수익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과 선물가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플러스 0.66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선물로 편의상 살펴본다면 317.5면은 대략 여기죠. 여기 이상이면은 외국인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청산되고 남은 거 현재 기준으로 미결 포지션에 대한 손익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기실현 손실금으로 인해 수익 마감은 이제 어려워졌어요. 정말 큰 베팅을 하고 그걸 성공시켜야지만 수익 마감을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포지션으로는 수익 마감이 어려워진 상태고 오늘 양매도 포지션을 서로 콜풋 모두 16억씩 들어오면서 양매도 포지션으로 인해 개인들은 321에서 335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 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 손실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손실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뭐 수익 마감하기는 어려워도 손실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개인들은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겠죠. 뭐 내일 대량 베팅이 들어오면은 또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할 테니까.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기실현 손실이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면은 322.5 이하 이거는 이제 오늘 풋옵션 배팅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322.5는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 이하 금융투자는 계속 지금 양매수 배팅이죠. 그러니까 이하와 이상이 구분됩니다. 금융투자는 요 밑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335.5 이상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답이 나오죠. 현재 기준으로 개인들 양매도를 따돌리기 위한 변동성을 준다면 상방으로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여기 공간에서 지금 자 노란색으로 요 공간에서 지금 개인을 따돌리고 또 개인 그마저도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지 않게 손실 조금 만회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양매도 들어가면 웬만하면은 횡보만 해도 먹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그렇겠죠.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은 317.5 이거 내려가면은 조금 더 낮출 거예요. 어차피 풋옵션 쪽 들어오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20포인트 초반 정도를 시도하면 325 밑으로 막 시도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도 베팅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융투자가 살면서 외국인들은 그쪽으로 베팅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청산 과정이고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들의 마지막 양매도 배팅마저도 잡아먹으려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거죠. 개인들 진짜 풋옵션을 사면은 올리고 콜옵션을 사면 내리고 양매도를 하면 변동성 주고 양매수를 하면 변동성 묶어두고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옵션에서 손실을 크게 보곤 했죠. 특히나 어제 위클리 만기는 50억 손실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됐었죠.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 계산해가지고 올려봤던 거, 한 3, 40억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까고 계산해보니까 50억 손실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자, 이제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과 선물 55,400원으로 똑같은 가격에서 종료됐고요. 외국인은 88만 주 매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매수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매도 마감을 했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50.5%에 50.5%가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100만 주 신청했고요. 우선주는 14만 주 신청했고, 이거는 2시 54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옵션은 이제 외국인 선물 장중 3천억대까지 매수했다가 모두 반납하고, 자 보시면 외국인들 갈색 선 보이시죠? 외국인들은 3천억 선까지 매수했다가 모두 반납하고 현재 113억으로 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미니 선물은 오늘 980억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미니 선물은 외국인의 의도 파악에 중요합니다. 미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 별로 참여 안 하고 금융투자도 외국인이 매수하면 매도 공급해주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매수 공급해주는 LP 역할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은 외국인들의 의도 파악인데 외국인들은 오늘 980억 미니 선물치고는 꽤나 큰 금액을 매도했다라는 거. 그다음 외국인 월물 옵션은 콜 옵션을 대량 매수했고요. 자, 33억 매수했죠. 그다음 풋 옵션 대량 매도로 결국 상승 옵션 자체는 상방 배팅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거는 이제 청산을 할 거예요. 적당한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상승 배팅된 거 청산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죠. 상승 배팅됐다고 무조건 저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제까지 갈 거 아니면은 마무리하고 청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 옵션 실적 부진 전망이 우세한 영업이익 8조 원도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지금 증권가 전망치대로 이런 실적 부진이 실적 부진 전망이 우세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장전입니다. 내일 장전 발표를 앞두고 풋옵션 대량 매수를 통한 하방 조정 가능성에도 염두를 하는 모습을 금융투자가 보여줬습니다. 개인 옵션은 만기 직전 이례적으로 양매도 16억씩 들어간 채 마감을 했고요. 보통 개인들은 뭐 만기일은 당연하고 만기일 전에는 보통 한쪽으로 베팅을 하거나 양쪽 베팅을 하거나 어쨌든 매수 베팅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기 직전인데도 이례적으로 양매도 16억씩 들어간 채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 자체에 취약한 상태로 이제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고변동성 장세를 예고합니다. 물론 이 옵션물이 금방 매수 쪽으로 청산이 되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과연 이 양매도 포지션을 청산시켜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 선물은 투신 종가 매도 오늘 2229억이 나왔죠. 신규 매도보다는 환매도 우위로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보시면 마지막에 자 이렇게 주황색이 신규인데 보라색을 늘리면서 신규 매수 물량을 줄이고 기존의 보라색 환매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시는 기존 선물 매수 포지션 기존에 오늘 한 거 말고 기존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당일 매수하던 것까지도 마무리 지으면서 청산하면서 마무리 지어서 마지막에 미결제 약정을 미결을 줄이는데 역할을 좀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투시는 2229억 매도가 대체적으로 환매도였다라는 거. 신규 배팅이 아니니까 매도 배팅을 크게 한 것은 아니에요. 매수 배팅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1981억 매수했지만 시장의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날로 더 이상 위로 적극적으로 땡기지 못하고 매도 시에 하락 영향을 줄 것을 암시하고 끝났습니다. 자, 환율은 정규장 종가 1452.5원 종료 이후에 야간에 지금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는 1449원, 1450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이 달러 선물 환율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게 언제죠? 12월 26일에 이렇게 148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1480원을 넘어가니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달러 선물을 차익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월 20일
달러 선물 만기일까지는 하락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고가 대비 30원 이상 빠졌습니다. 그쵸? 제법 많이 빠졌죠. 개인들은 1월 22일 만기인 1월 달러 선물에 1조 원 이상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에 대한 수익을 주려고 하진 않겠죠. 웬만하면 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고 만기 싸움이에요. 이것 또한 달러 선물 선물 옵션 만기처럼 달러 선물 만기일까지의 만기 자금, 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것도 머니 게임이라는 거죠. 외국인은 이번에 환율이 높아지면서 환차손에 대한 상당 부분을 달러 선물 자체로서 커버를 많이 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에 잘 판 거죠. 바닥에서 매집해왔던 달러 선물 롤오버 하면서 지켜왔던 매수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고가에다 대고 판 거죠. 오늘도 5천원 가까이도 팔았으니까 지금도 여기서 매집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청산하고 개인들은 뭐 오늘 많이 받진 않았어요. 기관들이 주로 받았는데 개인들도 한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녹이려고 할 겁니다. 물론 받는 구간도 주긴 하겠죠. 근데 기준을 144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달러 선물의 기준점은 일단 첫 번째 1440원, 여기가 돌파의 기로였죠. 돌파, 여기 돌파해놓고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1410원이죠. 단계적으로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1410원은 외환당국이 관리하겠다고 애초에 공언했던 자리고요. 자, 그리고 해서 정리하자면 지난번 1480원 위에서 대량 차익을 한 외국인은 오늘도 4971억 대량 매도를 하며 기존 롤오버된 물량에 대해서 추가 차익하는 모습으로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1월 20일 달러 선물 만기 전까지 수급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조정 우위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변동성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오늘 2.27% 하락 마감했고 20.24로 아직도 20포인트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특이사항을 보여줬죠.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장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의 변동성 지수도 올라왔습니다. 즉, 장 초반 갭 상승의 반짝 상승을 보였던 것은 어제까지의 상승은, 자, 어제까지 상승하는 동안에는 상승의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대체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어제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무리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도 이 정도는 좀 올라와야지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갭상승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시에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오늘까지의 연속 상승은 조금 무리다,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내 시장은 고가 대비 이격을 줄이고 내려오니까, 즉 오늘 고가 윗꼬리 찍고 음봉으로 쭉 내려오니까 변동성 지수도 20.24까지 진정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나 지속 20포인트 위에 고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급등하면서 급락장과 연결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정은요, 이제 중요한 거, 많이 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까워지는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준으로 이전 1월 20일 이전에는 이제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CPI 일정이 중요하고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테슬라 실적 발표, 여기에는 이전 날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월말 전 정도에 보이는 이제 미국,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마지막에 뭐 PCE 정도를 이제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5일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발작을 일으켰던 일본 금리 결정. 자, 보시면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 거죠. 있는 때가 오죠.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 경제 물가 개선되면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8월 5일에 발작을 일으켰던 일본 금리 결정에 시장은 큰 관심을 가질 텐데, 현재 우에다 총재는 경제 및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완화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을지 모르는 부담감도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